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교실 풍경이 펼쳐집니다. 창가 쪽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동양인 소녀 소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전학 온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말을 걸어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유는 가끔 고개를 들어 교실을 둘러보다가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책으로 돌렸어요. 수업 종이 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김밥과 불고기가 들어 있었죠. 소유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 냄새. 진짜 역겨워. 소유는 순간 굳어버렸죠. 누가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은 분명했어요. 소유는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학교 시간, 소유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소윤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소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윤의 눈에는 자꾸만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 박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윤아, 다녀왔니? 오늘 학교는 어땠어? 소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괜찮았어요. 재미있었습니다. 박현철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소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왔으니까요. 소윤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혼잣말로 다짐하는 소윤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박현철은 업무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전사 출신인 그는 현재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보안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과거 군 복무 시절 받은 훈장들과 함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후 그에게 딸 소윤은 전부였죠. 박현철은 소윤의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윤이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딸이 매일 밤 울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소윤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였죠.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군번줄과 특전사 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현철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전쟁터에서의 경험, 미군과의 합동훈련, 그리고 위험천만했던 임무들.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박현철은 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소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오늘은 수업 전에 도서관에 들르려고요. 박현철은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억지로 캐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격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피했죠. 알겠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도착한 소유는 교실로 들어가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교실 문을 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윤의 책상 위에는 낙서가 가득했죠. 집에 돌아가라는 문구와 함께 모욕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소윤은 말없이 책상을 닦으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고 소윤은 재빨리 책으로 낙서를 가렸어요. 수업 내내 소윤은 낙서가 적힌 책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점심시간 소윤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혼자서 견디기엔 너무 버거웠지만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장과 새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윤은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일주일이 더 지났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제 소윤은 교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수업 중에도 놀림은 계속되었죠. 소윤의 영어 발음을 따라하며 웃거나 지나가며 일부러 소윤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고 소윤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정답을 말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죠. 교실 뒤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흔들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말을 하지 마. 뒤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소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소윤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윤의 팔을 쳤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과 반찬이 복도에 흩어졌죠. 미안해, 안 보였어. 키 큰 남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윤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소윤은 혼자서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수업이 모두 끝나고 소윤은 평소보다 늦게 학교를 나섰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윤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소윤은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고 가방 속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소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알겠어? 내일부터는 학교에 오지 마. 소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자마자 소윤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소윤은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끝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죠. 소윤아, 어디에 있니? 지금 바로 갈게. 소윤은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길가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박현철은 사무실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소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윤아, 조금만 기다려. 곧 갈게. 박현철은 내비게이션에 소윤이 알려준 위치를 입력하고 출발했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아침 소윤이 괜찮아요. 아빠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딸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소윤의 눈빛이 점점 슬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딸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박현철은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을 발견했어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아빠. 소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박현철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차 안으로 들어와 앉은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모욕적인 말들, 오늘 일어났던 일까지. 박현철은 묵묵히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고 손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해, 소윤아. 아빠가 몰랐어. 왜 말해주지 않았니? 소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걱정할까봐. 아빠는 나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로 왔는데 박현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집에 도착한 후 소윤은 지친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철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군번줄과 군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죠.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했던 순간들,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박현철은 군복을 펼쳐보았습니다. 훈련받은 그의 손가락이 제복의 각 부분을 만져가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로서 그리고 전사로서 딸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들고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윤의 아버지입니다. 내일 학교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군요. 통화를 마친 후 박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투였어요. 하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박현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훈련 중인 모습,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미군과의 합동작전 중 찍은 사진들.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받은 훈장 수여식 사진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윤은 부어오른 눈으로 일어났어요.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자 거실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소윤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현철은 완전한 군장을 갖춘 특전사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군화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고 군복 소매에는 특전사 마크와 함께 대한민국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박현철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단단한 전사의 모습이었죠. 아빠, 그건 왜? 소윤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현철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은 아빠가 너와 함께 학교에 가려고 해. 괜찮겠니? 소유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가도 돼요? 박현철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이건 내가 정당하게 받은 제복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표야. 부끄러울 것 없어. 소윤과 박현철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현철은 딸에게 말했어요. 소윤아, 자신감을 가지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한 아시아계 남성과 그 옆에 소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박현철은 당당한 걸음으로 교무실로 향했고 소윤은 긴장한 모습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박현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윤의 아버지 박현철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서둘러 교장실로 안내했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그런데 이 복장은? 박현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며 미군 작전 교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보안업체에서 근무 중이고요. 오늘은 제 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현철은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함께 미 국방부에서 받은 훈장 증명서를 꺼내 교장 선생님에게 보여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현철은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모욕과 따돌림, 신체적 접촉까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유감입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교장실에서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죠. 박 씨, 우리 학교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가끔 박현철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딸이 지난 몇 주간 겪은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때 소윤의 담임 선생님이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박현철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소윤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박현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소윤이 조용한 학생이라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죠. 박현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문화적 차이가 괴롭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제 딸은 학교 앞에서 넘어졌고 책과 물건이 모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가방을 잡아당긴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보냈어요. 박현철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교실에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박현철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소윤의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학생들은 군복을 입은 박현철을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교실 앞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잠시만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박현철이 군화 소리를 울리며 들어섰습니다. 순간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박현철에게 향했죠. 소윤은 아버지 뒤에서 긴장한 모습으로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현철은 당당하게 교실 앞으로 걸어가 선생님 옆에 섰습니다. 그의 군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훈장들은 권위를 더했어요. 교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현철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박현철입니다. 미군 작전 교관으로 일했고 현재는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뒤에 서 있는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 소윤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소윤을 괴롭혔던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하더군요. 박현철은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각자의 문화와 배경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었죠. 담임 선생님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막지는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도 교실 뒤편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 강하고 현명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박현철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내 딸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죠. 소윤은 아버지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의 배경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현철은 계속했어요. 내가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진정한 용기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죠.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딸을 괴롭힌 사람들을 찾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박현철의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소윤을 괴롭혔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윤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박 씨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모든 종류의 괴롭힘과 차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 괴롭힘 방지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요. 소윤의 교실에서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소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죠. 소윤, 저번에 가져왔던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 한국 음식이 궁금해. 너의 한국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도 한국어로 된 이름을 지어볼 수 있을까? 소윤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다문화 주간을 맞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소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태권도와 한식에 대해 발표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주제야, 소윤. 기대하고 있을게. 집에 돌아온 소윤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다문화 주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현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무엇이든 도와줄게. 그날부터 소윤과 박현철은 함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박현철은 특전사 시절 배운 태권도 동작을 소윤에게 가르쳤고 함께 한식을 만들며 각 음식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소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빠, 그때 학교에 오셨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모두가 아빠를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박현철은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용감했어.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견디려고 했으니까.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견디는 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다문화 주간이 시작되고 소윤의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한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섰어요.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감탄했죠. 와, 소윤, 정말 예뻐. 그 옷이 한복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소윤은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태권도의 정신, 한식의 건강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아빠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실 거예요. 교실 문이 열리고 박현철이 태권도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태권도 품새를 선보였고 학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소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 어떤 곳이 좋을까?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어? 소윤은 밝게 웃으며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소윤은 이제 교실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죠. 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주제의 학교 축제가 열렸어요. 각 반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했고 소윤의 반에서는 한국 문화 부스를 맡았습니다. 소윤은 친구들과 함께 한복 체험, 한식 시식, 태권도 체험 코너를 준비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부스를 찾아와 한국 문화를 경험했고 소윤은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죠.
교장 선생님이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소윤, 내 아버지께 감사드려야겠구나. 그분이 우리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 소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빠에게 꼭 전해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학교 게시판에 특별한 사진을 게시했단다. 딸의 교실에 찾아온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다양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길 원해. 소윤은 놀란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소윤을 학교 게시판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박현철이 교실에서 이야기하던 순간을 담은 사진이 있었고, 아래에는 한국 특전사 출신 아버지의 용기, 다양성을 지키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소윤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내 용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용기를 보여줬으니까. 축제가 끝난 후 소윤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박현철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박현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소윤아. 내가 용기를 내서 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 집에 도착한 후 소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방문을 닫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죠. 대신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소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럽게 느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특전사 아버지의 딸로서.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박현철은 소윤을 위해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둘은 함께 식사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현철은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소윤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성장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영웅이 될 수 있단다. 소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웅을 꿈꿉니다. 하지만 소윤에게는 그 영웅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군복을 입지 않아도, 훈장을 달지 않아도 매일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소윤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학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소윤의 눈빛은 이제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